엄마가 오늘 이렇게 수업에 왔단다. 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숨을 쉴까요, 못 쉴까요? 여기는 나셨고, 네. 숨을 쉴까요, 못 쉴까요? 안 쉬어요. 네, 온전히 탯줄을 통해서만 젖을 먹게 되어 탯줄을 통해서만 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주는 게 중요하시다. 임신 내내 탯줄을 통해서 아이한테 영향을 주시다가 아기를 딱 출산하시면 아기는 어떻게 해요? 젖줄로 가죠.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모유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태어나서 당연히 먹을 줄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모유 수유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강남 차병원에서 육아 상담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간호사기도 하고 조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모유는 무엇으로 만들까요? 예, 피로 만들어내신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혈액 상태가 나중에 모유의 질 상태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당뇨가 있어요. 그러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혈액에 당이 많겠죠. 그 모유에서 나오면은 이분은 당이 좀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혈액 상태가 내 모유의 유질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젖을 만드는 호르몬이 왕성할 때 젖도 좋고 흐름도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분비 호르몬은 바로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프롤락틴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시는 분들 보면 얼굴 표정에서 나와요. 이게 아기 젖 먹일 때 이 어머니가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이렇게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 벌써 젖이 잘 나오는 분이세요. 근데 뭔가 근심 걱정이 많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불안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면 그게 얼굴로 나타나시겠죠. 그 상태가 바로 모유 상태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유롭고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하시고 어깨 등이 좀 이렇게 이완되어 있는 분들이 가만 보면 전량도 빨리 느세요. 아기도 물론 잘 낳으시고요. 그래서 그거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보면 양이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혈액과 호르몬 상태로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동물을 잠깐 보시면 이 친구는 가슴을 많이 흔들고 다니죠. 가슴을 많이 흔들고 다니니까 우리 사모님들도 사실은 이 가슴이 많이 흔들거려 주는 가슴일수록 혈액순환이 왕성하세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임신부들 중에 산모님들 중에 가슴을 이 친구처럼 한번 흔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가슴은 자극과 배출이 돼야지 양을 빨리빨리 늘릴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나는 아기를 낳고 나서 전량이 좀 많아지고 싶고 뭔가 순환이 잘 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부터 이렇게 막 마사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등목, 어깨가 먼저 풀어져 있으셔야 돼요. 등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유두랑 이렇게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든지 이쪽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순환이 안 되고 있다든지 그리고 여기를 만지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데를 먼저 풀어 가지고 오실 때 가슴이 느슨해지면서 이 친구처럼 이렇게 흔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편들이 여기 이제 몇 분 오셨지만 남편분들이 사모님의 등목 어깨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가슴 마사지를 막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막 책 보면서 막 돌리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가장자리 위주로 해서 등목 어깨를 먼저 풀어 갖고 오신다. 그러시면 이게 잘 되신 분들은요 여기가 이렇게 느슨해지세요. 여기가 느슨해지니까 어깨도 덜 아프시면서 아이가 젖을 빨 때 제대로 흘러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등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어깨 여기 이 쇄골뼈 바로 밑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쇄골뼈 바로 밑에 여기가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기를 자꾸 풀어주시고 그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프지만 시원한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유방과 유방 사이 가장자리, 가운데 자리, 여기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나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지금 순환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이렇게 훑어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화가 많으시면 여기가 아파요. 우리가 왜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흐름이 막히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여기를 끌어내리세요. 순환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겨드랑이하고 연결된 이 부분을 이렇게 어깨를 돌려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등 뒤에 이 견갑골입니다. 이 견갑골하고도 유선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풀고 싶은데 남편이 해주면 좋지만 남편이 없어요. 그럼 내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팔을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요렇게, 남편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요렇게 한번 하셨다가요, 그대로 요렇게 원 돌려보세요. 하나, 둘, 예. 그러면 이 등 뒤에 견갑골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둘, 또 반대로 돌려주시기. 예.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얘가 흔들어질 때, 얘가 느슨하다. 예. 그게 이제 일단 1번 좋습니다. 등목 어깨를 먼저 푼다. 그리고 이제 이 기저부라고 하는 부위를 내가 실제로 마사지 할 수 있어요. 하시는 좋은 방법은, 유선체를 건드리지 않아요. 얘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자리 위주로 하려고 하니까 손을 요렇게 갖다 대시고 살짝 엎드린 상태에서 요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서 약간 떼내는 느낌? 예. 손을 요렇게 펴서 한번 해보실게요. 상체를 앞으로 살짝만. 그러니까 지금 이 동물 친구처럼 이렇게 가슴이 흔들리게끔 도와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밀어주시고 살짝 떼내는 느낌. 둘, 셋. 이거를 10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이 주먹을 쥐시고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선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세 번째 동작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나, 둘. 근데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예,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올리면 여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얘가 조금 느슨해져요. 그러시다가 나중에 여기를 여기를 잡으시고서 요렇게 딱 기저부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딱 걸어요. 거신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살살 올렸다가 아래로 요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원을 돌려주시게 되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아기가 먹기 좋게 유두를 2분씩만 자극하시는 거예요. 30주가 넘으신 분들은 22분만 자극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저렇게 출산을 했다, 이런 분들은 아기한테 먹일 때마다 유두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부를 먼저 떼주시고 유두를 부들부들하게. 그래서 유방은 아기가 먹기 좋은 유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유두는 길이가 딱 1마디 반 정도가 돼요. 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혓바닥을. 그러면은 우들두들한 데가 있죠. 그리고 부드러운 경계점이 있어요. 거기에 유두 꼭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기가 입을 쫙 벌렸을 때 여기에 닿아야 돼요. 근데 내 유두가 짧다, 아니면 여기가 너무 두껍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아기가 입을 크게 벌려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그래서 이 유두를 미리 1번, 2번, 3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요렇게 비벼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유두 유륜을 요렇게 꼭꼭 눌러주는 거죠. 요 자극을 2분씩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출산하시면 하루에 몇 번 먹죠? 12번을 먹어요. 그러니까 유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 통증을. 그러니까 집에서는 와이어가 있는 브레이저를 막 하고 다니시고 너무 이렇게 감싸고 있지 마시고요. 자꾸 열어두세요. 열어두시고 공기가 많이 통하게 하시고 얘는 2분씩만 자극하는 거예요. 산 전에는, 아기를 낳기 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목 어깨를 풀어주시고 기저부를 10번씩 풀어주시고 유두를 2분씩만 만져주시고 와이어가 없는 걸 사용하시고 브레이저를, 그리고 여기가 지저분하신 분들은 화장솜에다가 올리브 스포를 해서 20분 정도 깨끗하게 제거해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와서는 아기를 빠른 시일 내에 수유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먹일 때마다 여기는 자극을 해주세요. 항상 여기는 부드러우신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 유방 마사지는 하루에 4-5번 하셔도 괜찮아요.
산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기를 많이 통하게 하세요. 예, 집에서 자꾸 자극을 많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딱 출산하셨어요. 근데 낳자마자 젖이 막 줄줄 나오나요? 그렇진 않아요. 한 3, 4일은 젖이 잘 안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뱃속에 우리 이런 친구가 지금 이렇게 거꾸로 살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기를 딱 낳았을 때 희한하게 여기서 맡은 냄새가 양수향이죠. 여기로 왔더니 양수향이 나는 거예요. 양수 냄새가 여기서 나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빨리 시작하세요. 모유를 빨리 시작하시고 얘가 빨아주는 자극 때문에 젖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젖분비 호르몬을 얘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엄마가 젖이 많아야지 얘한테 먹인다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없는 젖이지만 얘가 빨아주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셨어요.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1시간 이내에 만나야 되냐고. 안 만나도 상관은 없지만 아기를 만나서 1시간 이내에 얘를 안아주고 엄마 냄새를 맡게 하면 얘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요 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엄마 심장 소리도 듣고 양수 향도 맡을 수가 있어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물려주시고 많이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기들이, 엄마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잠만 자요. 물리려면 잠만 자요. 이렇게 하는데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초유에는 아기들이 잠잘 수 있는 수면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는데 그거 조금 먹고 아이가 깊게 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 그래요. 그거를 해내야지만 얘가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반복하고, 그리고 산모님들도 너무 졸려요. 수유만 하면 그렇게 막 잠이 와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12번 젖을 먹이는 연습하시고 심장 소리 들려주고. 그런데 이 초유는 언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임신 7개월 때부터 만들어내요. 오늘 아기 출산하고 오늘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7개월 때부터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 습관도 7개월 전부터, 이 7개월 때부터 이미 다,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아기 낳고 오늘부터 나는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이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그래서 초유의 상태는 엄마들의 식습관에 그 전부터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초유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그 호르몬이 왕성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빨아주면서 그 자극을 주면서 호르몬이 왕성해지고 이 초유가 나가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있는 태변 있죠. 임신 내내 만들었던 똥, 그게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달을 예방하죠. 그리고 엄마는 빨리 수유가 되니까 안에 있는 전몸살을 예방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자궁 수축이 같이 돼요. 얘를 빨릴 때 자궁 수축이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빨리 빠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유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7주에 태어났으면 37주에 맞는 젖이 나가요. 40주가 되면 40주에 맞는 젖이 나가고요.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지금 애기가 몇 개월이에요? 2개월이면은 2개월에 맞는 젖이 나가요. 그럼 6개월에 영양가가 없어서 어머님들이 젖을 끊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6개월에 맞는 영양이 좀 떨어진 그런 젖이 나가게 돼요. 왜냐면 그때 이유식을 하라는 신의 섭리가 있죠. 1년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성분이 나가요. 아산병원에서 23주에 320g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다 젖 먹여 키웠다는 거예요. 그 23주에 태어난 아이조차도 엄마 젖을 먹고 자라요. 네. 왜냐면 그 아이 성장 속도에 맞춰서 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난 이 중에 젖이 임신 중에 갑자기 너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이가 커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유두가 막 이만 왕방울만 해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애기가 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가슴은, 이 아이는 가슴하고 서로 같이 붙어서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저기 옆에 아빠가 데리고 나갔어도요, 애가 배가 고파할 때 난 어떤 사인이 일어나요? 젖이 찌릿찌릿 돌아요. 그리고 젖이 뚝뚝 떨어져요. 어머, 그러면 나는 가만히 일하다 말고도 어머, 젖이 흐르네, 우리 애기 배고픈가 봐,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아무리 탯줄로 연결돼 있던 거 아빠가 탯줄을 잘랐어도요, 젖줄이 다시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엄마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 젖줄이라는 게 그냥 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하셔도 임신은 내가 해도 모유는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수유를 오래 하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중에 뭐를 남편 주겠어요? 그러면 못 하겠대. 남편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 모유 먹이는 걸 포기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힘든 만큼 받는 포상이 커요. 지금 만모하시는 6개월 어머니 계신데 네, 지금 오늘 마침 오셨어요. 그런데 힘들지, 그쵸? 6개월까지 가는데 힘들었지만 가장 힘든 시기가 한 달 이내였죠. 한 달 이내고요. 더 힘든 시기 꼽으라 그러면 2주예요. 아기 출산하고 나서부터 2주가 가장 힘들고 한 달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할만해요. 그러다가 3개월이 넘어가니까 분유 못 주는 거예요. 왜? 언제 여기다가 분유 이거 타가지고 이거 흔들어가지고 이거 언제 먹여요? 그냥 진짜 이렇게 옷 탁 그냥 이렇게. 그리고 아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빨다가 엄마 한번 탁 쳐다보고. 예. 그래서 모유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전에 준비하실 거는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거고, 지금 질문들을 미리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한번 미리 여기다 잠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이제 중간에 하시면서 혹시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이제 하시게 되면 되고요. 처음이라서 병원 출산하고 1시간 이내에 젖을 빨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건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반드시 안 빨려도 상관은 없지만 아기는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안아주세요. 네. 그래서 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게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1주인데 젖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젖이 잘 나오려면 일단 임신 때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기를 출산하자마자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36주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셀프 마사지를 하고 유두도 자극하시고, 그래서 37주인데 젖이 이렇게 어머 한 방울 나왔어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아기 출산하면 초유가 3, 4일째 나오는 게 아니고 첫날부터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먼저 마사지 해주고 순환이 될 수 있게 해주면 이분은 분유 보충이 많이 안 들어가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젖은요 자극과 배출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일 후에 하시면 늦으세요. 그냥 안 나와도 무조건 아기한테 빨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안에 있는 젖은 만약에 이 안에 100이 들어있다 그러면 100이 다 빠져나가면 양이 자꾸 느시는 거고요. 1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밖에 못 나가고 안에 남았어요 라고 하시면 그 남은 젖 때문에 새로운 젖이 잘 안 만들어져요. 모유는 하면 할수록 양이 느시고 양을 줄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자꾸 젖을 남겨놓으세요. 100이 들어있어도 30만 하고 70을 항상 남겨놔요. 그러면 이분은 곧 젖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특히 밤중수에 아예 하나도 하지 말아보세요. 낮에는 10번 한다 하더라도 밤에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아예 안 하고 잠을 잤다 그러면 몸에서 알아들어요. 아, 젖이 별로 필요 없다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젖이 마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양을 늘리시려면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2, 3시간마다 한 달 정도까지는 트레이닝이다, 하드 트레이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 3시간마다 젖을 먹이시든지 짜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늘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도 많이 해보시고 나는 진짜 끝장 보는 스타일이야 이런 분들이 모유도 사실은 빨리 성공하세요. 그냥 하면 하고 나오면 먹이고 안 나오면 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가는 그냥 마르세요. 예. 그런데다가 임신 중에 유선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마르세요. 예. 그래서 그런 팁이 2주,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 2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두에 백반이 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출산 후에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백반이 낀다라고 하는 거는 케찹을 따라 보시면 아시죠? 케찹을 따라 보다 보면 케찹 끝에 항상 뭐가 매달려 있죠. 깔끔하게 똑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유질이 기름진 사람일수록 더 케찹처럼 잘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안 되려면 음식도 담백하게 드시고 먹이고 났을 때 한 번씩 유방을 점검해 주셔야 돼요. 케찹처럼 매달려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유두 끝이 살짝 상처가 나면 백반이 아주 잘 생기세요. 그래서 젖 물리는 자세를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젖을 깊게 물리는 거를 하셔야 된다. 혹시 이거 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안 드렸는데 음식이 여기도 있나? 네,
모유 수유하실 때 가장 좋은 음식을 말씀을 드리면 뭘 것 같으세요? 어머님, 모유 수유할 때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 가장 모유 수유하실 때 가장 많이 먹어주시고 이렇게 미역국. 네, 미역국이 좋기는 좋은데요, 미역국을 3주 이상 안 먹습니다. 난 지금 3달째 6개월째 모유하는데 계속 미역국 먹고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되는 게 꼭 미역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건 사실은 담백한 물이에요. 나는 과일 주스 갈아 먹고 우유 한 잔, 두유 한 잔, 치즈 몇 조각, 또 사골 국물 이렇게 너무 잘 드시면요, 이건 다 어디로 가요? 살로 가세요. 정작 모유를 만들어내는 거는 하루에 1리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800칼로리 정도면 충분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식사에다가 간식 2번 정도면 되시지, 모유를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극과 배출인 거지, 많이 먹어서 얘를 꼼짝 말고 얘를 있으면 그거 자체가 다 살로 가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담백한 물이시고, 미역국도 해조류에다가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무국 먹었어요, 저기 청국장국 먹었어요, 아무 상관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모유가 빠져나가는 것만큼 굉장히 갈증을 느끼시게 돼요. 그 수분 보충은 하루에 8잔 이상 하시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준비한 게 이렇게 민들레차가 같이 있습니다. 이 민들레차는 염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막힌 걸 뚫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 음식 차가 좋다, 뭐 무차도 좋고요, 당근차, 생강차 나쁘지 않아요. 근데 사모님들이 배추김치 먹으면, 매운 김치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예, 마늘도 맵고요, 생강도 맵고, 그 다음에 무도 맵고 다 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음식을 하여튼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또는 수유를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평소대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물을 좀 더 챙겨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살짝 한번 숙여 보세요. 그리고 침을 삼켜 보세요. 네, 어때요? 힘드시죠? 근데 고개를 살짝 돌려서 침 삼켜 보세요. 이게 더 힘들죠? 이게 뭐예요 지금? 애기한테 젖 물릴 때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도 자기가 아무리 엄마가 수유를 하루에 12번 해요. 근데 12번 해도 자기가 젖을 먹기가 너무 어려운 자세로 엄마가 자꾸 주는 거예요. 애기가 얘처럼 이게 몸이, 수유를 하시다 보면 애기가 이렇게 몸이 돌아가 있어요. 그리고 막 핸드폰 하시면서 열심히는 해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애기는 수유 시간만 1시간째지 실제로 먹은 게 많지가 않아요. 잠깐 5분을 먹어도 90cc 막 90% 이상을 빨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아기가 입을 크게 벌려서 아예요. 오 아니에요. 우유병 빨 때는 오로 빨아요. 오. 근데 이 상태로 엄마 젖을 오로 이렇게 먹으면 유두 상처는 엄청나시고요. 그리고 시간에 비해서 많이 빨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아기는 입을 쫙 벌려서 유두하고 유륜까지 콱 물고 이렇게 빨면서 이게 유두 끝이 입 천장에 여기에 닿게끔, 그리고 자기 몸이 바른 자세인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가슴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예, 유두가 애기 입 천장으로 가지고 아기 몸이 약간 이렇게 뒤로 제끼는 자세, 몸이 이렇게 수그려들여서 이렇게 빨지는 못해요. 예, 이거는 그냥 어머 얘가 수유하나 봐 이렇게만 하는 거지 실제로 얘는 많이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뒤로 살짝 뒤로 제껴주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고개를 살짝 뒤로 제껴서 침을 삼켜보세요. 요게 제일 나으세요. 네, 그래서 수유할 때 코가 막힐까봐 걱정되지를 않아요. 자기 몸 자체가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그럼 장군아 우리 아기 쭈쭈 먹자 하고서 유두 끝에 콧구멍 쪽에다가 이게 살짝 묻힐 듯 말 듯 해주는 거야. 그러면 냄새가 막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를 싹 혓바닥을 눌러주면서 아이를 내 몸으로 싹 당겨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살금살금 뒤로 제껴주고 이쪽 다리는 딱 당겨 붙여요. 그러니까 수유할 때 방이 더우시면 안 되죠. 방이 시원하셔야 돼. 나도 덥지만 얘는 더 더워요. 그리고 주먹을 한번 불끈 줘보세요. 그리고 발끝에 힘을 줘보세요. 요렇게 해야지만이 젖을 빨아낼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이게 힘이 풀린다. 오물오물이에요. 오물오물. 오물오물은 절대 빨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있는 힘껏 빨아내줘야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 전신의 힘을 다 쓰는 거잖아요. 뇌 혈액순환이 왕성해져요. 네. 그런 식으로 아기 수유를 하시면 아마 모유 수유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물리를 깊게 하고 산전에 유방 마사지를 해주고 음식을 그렇게 담백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잘한다 남편분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정말 많이 애쓴다고. 네.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말고 하시고 모유는 언제까지 한다? 아기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밥을 자기 혼자 잘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해주면 완전 땡큐예요. 그게 언제예요? 15에서 18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해주면 정말 좋고 난 도저히 못해. 3개월까지 못해. 그러면 한 달보다는 3개월이 나아요. 3개월보다 6개월이 낫고요. 예, 1년보다 2년이 낫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두 다 행복한 육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